매일 밤 이렇게 깨어요, 깨어. 그런데 누구도 부르지 못해요, 깨어. 아이들이 걱정할까 봐 갈. 사람들이 제가 약해졌다고 말할까 봐 말하지 않았어요. 이건 어르신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는 신호예요. 잘 참는 게 아니었어요. 제 몸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됐던 거였어요. 한 어르신이 제 앞에 앉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밤마다 몇 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깨요. 그럴 때 저는 서둘러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묻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부터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먼저 그분의 눈빛을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힘든 것은 걷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잠에서 깨는 느낌, 잠이 잘게 잘려 나가는 느낌, 그리고 언젠가는 밤새 푹 잘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조금씩 잃어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몸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열도 없고 뚜렷한 경고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조용한 신호 중 하나가 밤중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연히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말입니다. 하룻밤이 아니라 밤마다 계속됩니다. 처음에는 한 번, 그 다음엔 두 번, 어떤 분들은 세 번, 네 번까지도 깹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뇌는 다시 깨어나야 하고, 심장은 리듬을 다시 맞춰야 하며, 신경계는 다시 작동을 시작합니다. 화장실만 다녀오고 다시 자면 되지. 그렇게 간단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70이 넘은 한 남성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짜게 먹지 않았고, 저녁에는 물도 많이 마시지 않았으며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빨랐습니다. 본인은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밤 새벽 2시쯤이면 한 번 깨고 4시쯤이면 또 한 번 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특별히 아픈 곳은 없지만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머리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보통 한 가지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 동안 몸이 물과 염분, 혈관, 신경을 어떻게 조율해 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만 바라보지만 사실 그 문제는 아침부터, 점심부터, 그리고 수년간 이어진 생활 습관 속에서 이미 준비되어 온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의 몸은 젊을 때처럼 빠르고 강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에 익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지나쳐 버립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이 소음이 되었을 때는 이미 훨씬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밤에 소변을 보면 무조건 방광이 약해졌거나 신장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데도 신장 검사 결과는 정상 범위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하지만 몸은 종이 위의 숫자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몸은 균형의 시스템입니다. 한 고리가 어긋나면 다른 곳이 대신 부담을 지게 됩니다. 밤이 되면 몸은 원래 휴식 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혈류는 느려지고 심박은 차분해지며 신경계는 경계를 낮춰야 합니다. 하지만 낮 동안 알게 모르게 균형이 계속 무너져 있었다면 밤은 그 결과를 정리해야 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정리 방법은 당신을 깨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물을 줄이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줄일수록 상태가 더 심해집니다. 몸이 조용히 수분과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혈액은 더 끈적해지고 순환은 더 나빠집니다. 신장은 내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긴장이 배뇨 신호를 자극하게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밤에 물을 많이 마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물의 양이 아니라 마시는 시간, 분배 방식, 그리고 물이 염분, 음식,
생활 리듬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한 잔의 물은 제때 마신 세 잔의 물보다 더 큰 혼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거의 물을 마시지 않다가 저녁에 몰아서 마시는 분도 있고, 혈압이 걱정되어 너무 싱겁게 먹으면서 필요한 미네랄 조정은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지내 혈액이 다리로 몰렸다가 밤에 누웠을 때야 체액이 다시 순환으로 돌아오면서 신장이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단일 검사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그 70이 넘은 남성분께 설명했을 때 그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약해진 게 아니라 제 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군요.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망가졌다고 믿으면 버티는 방법만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이 조절하려 애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몸을 더 잘 도와줄 방법을 알게 됩니다. 하룻밤 만에 해결되는 요령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작은 변화들은 몸이 당신을 깨울 이유를 점점 줄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조각난 조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논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며 제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약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줄이는 것입니다. 식사의 혼란을 줄이고 시간표의 혼란을 줄이고 생각의 혼란을 줄이는 것입니다. 몸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겨지지 않게 되면 스스로 다시 휴식의 리듬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다면 아마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조심했는데도 왜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너무 서둘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이 제대로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한 걸음씩 가보려 합니다. 빠르지 않게, 서두르지 않게, 좋다고 믿어왔지만 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던 습관들을 다시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보다 훨씬 부드러운 방식으로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 말을 제대로 듣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밤은 낮의 거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몸은 밤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저 그 이전에 여러 시간 동안 쌓여온 것들을 드러낼 뿐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밤에 소변을 자주 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낮에 다리가 무겁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대부분은 놀라십니다.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년의 몸에서는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을 경우 혈액과 체액이 쉽게 몸의 아래쪽으로 몰립니다. 다리가 약간 붓고 발목에 양말 자국이 남지만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다 밤에 누우면 그 체액이 다시 순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신장은 한꺼번에 그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 결과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붓는 것 같지 않은데요. 하지만 부종은 항상 눈에 띄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거운 느낌, 혹은 신발이 조금 더 꽉 끼는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신호들입니다. 하지만 몸은 의미 없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옳다고 믿지만 밤에 문제를 일으키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오랜 기간 지나치게 싱겁게 먹는 것입니다. 저는 혈압에 대한 어르신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은 혈압과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혈관 안의 수분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부족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수분은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기 쉬워지고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몸은 밤에 그 균형을 바로잡으려 하며
그 과정에서 신장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65이 넘은 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우 담백하게 드셨고 거의 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3번씩 깨어나셨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물은 부족하지 않았고 문제는 안정성이었습니다. 그분의 몸은 늘 계속해서 조정해야 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식사를 조절할 때 양을 늘린 것이 아니라 그저 더 맞게 조정했을 뿐인데도 잠은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줄이고 물을 줄이고 움직임도 줄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몸은 굶주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이고 조용한 방식의 영양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것을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하면 몸은 리듬을 잃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불균형을 보이게 됩니다. 또 하나 많이 간과되는 요소가 생활 리듬입니다. 하루 종일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저녁에야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에 걷기는 심박수를 올리고 혈류를 활발하게 만들어 몸이 내려와야 할 시간에 오히려 각성 상태를 만듭니다. 그 결과 잠들기 어렵거나 잠들었다가 다시 깨게 됩니다. 운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잘못된 것입니다. 노년의 몸은 예측 가능한 것을 좋아합니다. 안정된 시간대를 좋아합니다. 식사 시간, 휴식 시간, 활동 시간이 계속 바뀌면 신경계는 언제 진짜로 이완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계가 놓지 못하면 방광도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의 말이 있습니다. 잠은 깊지 않지만 낮에 졸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지속적인 가벼운 긴장 상태에 이미 익숙해졌다는 신호입니다. 한번 그렇게 익숙해지면 제대로 된 조정 없이는 깊은 휴식 상태로 돌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밤의 신장과 방광은 그저 신경계의 지시에 따를 뿐입니다. 뇌가 아주 미세하게라도 경계 상태에 있으면 배뇨 신호는 쉽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야간 배뇨를 해결하려면 방광만 볼 수는 없습니다. 삶 전체의 리듬을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긴장을 더할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낮 동안 어딘가에서 그 흐름이 막히면 밤에 그 출구를 찾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달라집니다. 운동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저녁 식사를 더 가볍고 자극 없이 조정하고 하루 동안 물을 더 고르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말입니다. 요란한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 이유 없이 깨는 일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빨리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제는 맞지 않게 된 습관들에 적응하려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조정하면 몸은 매우 정직하게 그에 응답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도 자신의 삶 속에서 익숙한 조각 몇 가지를 이미 발견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서둘러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관찰하십시오.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가라앉는 첫걸음이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고 아주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밤을 불안하게 만드는 조용한 원인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들을 알아차리는 순간 왜 어떤 사람들은 복잡한 것을 하지 않아도 잠이 다시 돌아오는지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떤 습관들은 말을 꺼내는 순간 많은 분들이 바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건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자체로는 좋습니다. 다만 제자리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간이나 방식이 잘못되면 그렇게 건강하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오히려 밤을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자주 마주치는 것 중 하나는
저녁 식사가 너무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양이 많은 것이 아니라 종류가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채소, 국, 과일, 잠을 잘 자라고 우유 한 잔, 갈증이 날까봐 물 한 컵. 하나하나만 보면 모두 아주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노년의 몸은 저녁 시간에 복잡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는 조용함이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신호가 들어오면 소화기관은 계속 일해야 하고 혈관은 다시 분배를 해야 하며 신장은 끊임없이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밤중이 되었을 때 당신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그제야 남은 일들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 환자분께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몇 시에 하십니까? 그분은 매우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6시 반입니다. 아주 이른 편이지요.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니 저녁 식사 후에도 과일을 드시고 차를 마시고 잠자기 직전에는 우유 한 잔을 더 드시고 계셨습니다. 시간만 놓고 보면 이른 식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리적으로 보면 그분의 몸은 전혀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흔한 오해는 저녁에 채소를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는 생각입니다. 채소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분이 많고 섬유질이 많은 일부 채소들은 늦은 시간에 먹으면 장 안의 수분을 오래 붙잡아 두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누우면 체액의 분포가 바뀌고 방광에 가해지는 압력이 늘어나 잠에서 깨게 됩니다. 방광이 약해서가 아니라 먹는 시간대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과일입니다. 과일은 달고 시원하고 먹기 편해서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 안전한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몸에서는 과일 속의 자연당도 여전히 당입니다. 대사를 자극하고 신경계를 충분히 낮추지 못하게 만듭니다. 잠은 들 수 있지만 잠이 얕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얕은 잠은 배뇨 신호에 쉽게 끊기게 됩니다. 아주 적은 분들만 신경 쓰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목마를까봐 두렵고 수분이 부족할까봐 두렵고 변비가 생길까봐 두렵고 혈압이 오를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사람을 과도하게 조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걱정에 따라 계속 조정되는 몸은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밤이 되어 모든 것이 가라앉을 때 그 불균형이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에는 물을 거의 안 마시는데 입은 항상 마릅니다. 이것은 수분 분배가 맞지 않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입니다. 몸 전체에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간에 물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해지면 몸은 보상 기전을 작동시키고 그 과정에서 당신을 깨우게 됩니다. 저는 밤에 물을 더 마시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낮 동안 몸을 지속적인 가벼운 부족 상태에 놓아두었다면 밤은 절대 조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몸은 마치 문지기와 같습니다. 낮에 계속 일하게 하면 밤에도 쉬지 않으려 합니다. 아주 작은데도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몸이 속도를 낮추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노년의 몸에서는 이 과정이 더 일찍 준비되어야 합니다. 누웠다고 해서 바로 쉬는 것이 아닙니다. 휴식은 빛이 부드러워지고 소리가 잦아들고 활동이 느려지는 것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만약 여전히 긴장되는 뉴스를 보고 생각이 많고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을 계속 해결하려 한다면 신경계는 밤 모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신경계가 전환되지 않으면 방광도 전환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 아주 꼼꼼한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문을 확인하고 시계를 확인하고 전기와 수도를 확인하셨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갈 때마다 그 모든 것을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뇌는 밤에 깨는 것을 경계 상태와 연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방광에서 아주 작은 신호만 와도 뇌는 이미 그분을 완전히 깨워 버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가 방광 속의 소변 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문제는 뇌의 각성 기준에 있습니다. 이 기준이 낮아지면 아주 약한 압력에도 쉽게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낮과 저녁의 습관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며 자신의 모습이 보이셨다면 모든 것을 당장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바라는 것은 좋은 일이 잘못된 자리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자리를 바로 잡아주기만 해도 몸은 당신을 깨워서 알릴 필요가 사라집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밤이 오면 몸이 스스로 가라앉도록 생활 리듬을 다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몸에게 안전하다는 느낌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잠은 이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알아차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더 강하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다시 배치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과 이야기할 때 안전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 몸은 스스로 긴장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잠은 어떤 노력보다도 더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안내하는 것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가 아니라 저녁의 리듬입니다. 잠들기 약 2~3시간 전부터 몸은 하루가 끝나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필요로 합니다. 명령이 아니라 꾸준한 반복을 통해서 말입니다. 빛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움직임은 느려지고 생각은 덜 움직이게 합니다. 특별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는 일을 줄이면 됩니다. 어르신에게 저녁 식사는 풍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하면 됩니다. 가짓수는 적고 간은 적당히, 너무 짜지도 너무 싱겁지도 않게, 맵지 않고 시지 않게. 저녁 식사가 단순해지면 소화기관은 일을 더 빨리 마칩니다. 그리고 소화가 쉬어야 신장도 함께 쉴 수 있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끊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낮 동안에는 충분하고 고르게 마시고 오후에는 점점 줄이며 저녁에는 정말 목이 마를 때만 작게 한 모금씩 마십니다. 낮에 이미 몸이 충분히 수분을 받았다면 밤에 몸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이 마시는 방식만 바꿔도 다른 어떤 제한 없이도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운동은 더 이른 시간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에는 가볍게, 무리하지 않게, 천천히 걷고 호흡은 고르게, 혈액이 흐를 만큼만 자극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운동이 일찍 끝나면 몸은 식을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녁이 되면 심박과 신경계는 이미 잠을 준비한 상태가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많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낮을 침대 위로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은 생각들, 해결되지 않은 걱정들을 침대로 가져오면 그것들은 신경계 속에 소음이 됩니다. 신경계가 시끄러우면 방광은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전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도 말고 결정을 내리지도 마십시오. 그저 이제는 더 이상 반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몸에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 깨면 어떡하죠?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몸은 다시 배우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밤에 깨워져 왔던 몸은 지금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바로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참을성 있게 화를 내지 않고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몸은 점점 각성의 기준을 다시 조정합니다. 깨어나는 횟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깨어남은 더 가벼워지며 어느 날은 자신도 모르게 밤을 이어서 자게 됩니다. 저는 그런 변화를 아주 많은 분들께서 겪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하룻밤이 아니라 몇 주에 걸쳐서 말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잠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하면 다른 문제들도 함께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피로가 줄고 머리는 맑아지고 기분은 더 안정됩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몸은 당신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주는 신호와 당신이 만든 생활의 리듬에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리듬을 조금 더 부드럽게 정리해주면 몸은 고요함으로 답합니다. 빠른 해결책을 찾지 마십시오. 대신 맞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나이에 맞고 지금의 생활에 맞고 몸의 능력에 맞는 방법 말입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면 당신은 잠을 자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쉬어도 된다고 허락해주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자신을 돌아보게 했거나 밤마다 여러 번 깨는 가족이 떠올랐다면 이 이야기를 그분과 나누어 주십시오. 조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몸은 제대로 들어주기만 하면 아직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더 느리게, 더 조용하게, 더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작은 신호 하나를 남겨주십시오. 짧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당신과 함께 한 걸음씩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밤은 덜 깨어지고 앞으로의 날들은 조금 더 가벼워지도록 말입니다.